저는 지금 리비안 R1T를 타고 있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고요. 전에 리비안 R1S를 탔잖아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그때 탔던 R1S와 같은 쿼드 모터입니다. 모터가 4개 달려 있고요. 독일의 보쉬사에서 만든 거죠. 그거는 제가 R1S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만 보면요, 이게 R1S인지 R1T인지 알 수 있을 길은 별로 없죠. 지금 이 차는 한 6,000km 정도 탄 차인데, 제가 잘 가는 그 포르쉐 센탈 랭리라는 곳에 중고차로 입고가 된 차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그 전기차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리스트가 바로 이 리비안이죠. 저는 R1S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활용도가 높아요. 하지만 뭐 R1T도 뒷자리가 좁지만 뭐 난 안 타니까 뒷자리에 애들만 고생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다가 R1T를 보고 있습니다. 뒷자리는 제가 잠시 후에 제가 직접 앉아서 어떤 공간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는 느낌이 발목이 아픈 것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한 뻐근한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밟고 있어야 됩니다. 발목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 힘들다고 하실 분 분명히 계세요. 악셀레이터를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계속 일정하게 밟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타기 힘들어지는 그런 차가 돼버립니다. 자, 지금 보면 원페달 드라이빙 하는 데 있어서 세팅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리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현재 기본형으로 돼 있고, 제가 R1S 때도 그 저희 구독자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2단계예요. 또 하나는 하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 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부분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종합적으로 악셀레이터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선 상당히 민감하게 악셀레이터를 꾸준히 잘 밟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처음 하루 이틀 고생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스킬이 자동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스킬이 정말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나 힘들어서 못 밟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전기차를 사고 바로 그냥 팔아 제끼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만약에 그게 적응이 안 되면 못할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또 같이 탄 사람도 다 멀미하고 막 이럴 지경이 되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라이드 상태도 소프트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스티프로 좀 더 단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막 차가 엄청 막 딱딱해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은데 되게 잔진동이 많아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차가 좀 이렇게 살살살 튀는 이런 느낌이 들고, 뭐 맨홀 뚜껑이라든가 아니면 거친 노면을 간다든가 이럴 때 느낌은 상당히 더 딱딱하고 무거워집니다. 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속에 들어가면 그 잔진동이 거의 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고속형 서스펜션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스티프를 놔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의 높낮이 조절이 주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를 보면 차고 높이를 가장 밑에 하더라도 차가 어느 속도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일반 주행할 때는 다시 노멀 높이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지키고 가고 있네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차를 처음에 운전해 보면 아무래도 이 차의 소음도가 느껴지잖아요. 낮은 속도에서는 어떠한 잡소리도 들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야, 이 깜빡이 소리는 뭔가 천장에서 들리는 듯한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건 좀 느낌이 되게 독특하네요. 스티어링의 그립은 카이엔보다 아주 살짝, 이 부분이 좀 살짝 넓은 그 정도고, 실제 그립을 잡았을 때는 카이엔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얘도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조금 더 두껍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아쉽긴 해요. 이 차는 뭐 현대차처럼 패들 시프트가 달려서 리제너레이션을 바로바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쿼드 모터에 835마력이고요 이 덩치 큰 차가 제로백에 3초예요 그리고 R1S랑 잠깐 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R1S보다 이게 미국 차니까 인치로 나와요. 스펙이 17인치 정도가 더 깁니다. 그러면 한 40cm 중반 이 정도 더 길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휠 베이스는 한 14인치, 그러니까 한 35cm 정도, 약이요,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약 35cm 정도 더 길어요. 그러니까 차체는 R1S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너비는 똑같아요. 비교를 하자면 랭글러하고 글래디에이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글래디에이터가 훨씬 더 차가 길고 휠베이스도 길고 커 보이잖아요. 뭐 같은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바닥이 시멘트길인 고속도로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노면 충격이나 노면 소음 이런 것들은 억제가 잘 돼 있어요. 편안히 타기 위한 그 패밀리카로서의 성능이나 느낌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때 일정하게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어야 되는 그런 발목에 들어가는 부담감, 이런 것들은 고속에 올라가면 오히려 좀 나아집니다. 고속으로 달리면서 악셀레이터를 놨을 때 차가 움찔하면서 확 브레이크 잡는 듯한 느낌이 확연히 더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내길보다는 고속도로 길이다. 요즘 시대에 넌 어떤 차를 선호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편안함도 주면서 때로는 스포츠성도 갖고 있고 또 때로는 패밀리형 차가 되는 것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리비안이 바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딱 맞는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테슬라의 모델 X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테슬라와 굳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보다 이게 월등히 더 좋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들지만, 짐도 많이 싣고 오프로딩도 가끔은 가고 이럴 때는 확실히 테슬라보다는 더 나은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차라고 보여요.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이 얘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리비안이 중간에 차 가격을 한번 올렸다고 하죠. 올리기 전에도 뭐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제가 타고 있는 이 리비안 R1T 같은 경우는 차값이 새차 가격 기준으로 한 13만 불 캐나다 달러로요. 한화로 약 1억 한 3천 정도 되는 거죠. 비싼 차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리비안이라는 이름을 빼고, 리비안은 신생업체잖아요. 차가 10만 불이 넘어가고 1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되게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이 차의 기능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 비교 대상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리비안도 판매 추이를 봐서 가격을 더 올릴지 내릴지 조정이 한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쉽게 가격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스타트업 기업들은 가격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떤 차에 뭔가를 넣고 빼고 할 때 확실히 더 간결하고 간편한 점은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이제 딱딱한 얘기 그만하고, 썬루프 이렇게 보면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외부 온도가 17도인데 이 통유리로 비치는 햇살이 정말 따뜻하네요. 얘는 무조건 가리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계기판의 시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뭔가 테슬라 느낌도 나고 링컨 느낌도 나고 뭐 복합적인데 좀 테슬라 느낌이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라는 느낌이 딱 들고, 그러면 잠깐 차에서 내려서, 이건 또 트럭이잖아요. 전에 봤던 건 SUV고, 그래서 내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에는 제가 R1S 보여드렸으니까 특별히 앞에는 안 보여드려도 되죠. 앞에 프렁크의 기능이나 생김새 이런 것들은 R1T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R1S 영상 한번 가서 보고 오시면 좋을 듯 해요. 뭐 귀찮다 이거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 영상이 너무 길어져도 좋은 건 아니니까. 일단 키는 R1S랑 똑같습니다. 뭐 다르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여기 두 번 이렇게 누르면, 자, 그리고 닫는 거 해볼까요? 세 번 눌러볼까요? 아니면 길게? 안 돼요. 그냥 힘으로 닫아야 됩니다. 요즘 닫는 것도 옵션으로 된 차들 많은데 얘는 왜 안 했을까? 여기는 전에 R1S에도 보여드렸죠? 네, 컴프레서가 달려있는 겁니다. 타이어에 공기도 넣을 수 있고, 뭐 놀러가서 튜브에 바람도 넣을 수 있고, 공에도 넣을 수 있고, 아무튼 뭐 그 정도의 기능이 있는 거죠. 여긴 또 뭐가 있을까요? 110V 전원잭이 있고, 그리고 이 위에도 보면 여기 후크 거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액세서리를 걸더라고요. 리비안에서 나오는 캐리어 바를 걸 수 있는 고리고, 그 외에도 앞으로 여러 액세서리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보면 저 안에 LED 조명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열어? 응? 얘 어떻게 여는지 아시는 분? 요 레버가 있네요. 네, 그 레버를 누르니까 뚜껑이 살짝 올라오고 이렇게 수납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스페어 타이어가 따로 없는 거네요. 뭐 테슬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거는 처음 봤어요. 약간 산타크루즈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뭐 심한 오프로딩을 가거나 물을 많이 맞거나 그러면 살짝 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 테두리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토너 커버가 돼서 나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몰딩이에요. 스크래치 같은 거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고무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위치를 누르면
얘가 열립니다. 잘 아시죠? 저기 뻥 뚫리는 거. 반대쪽도 뻥 뚫리죠. 이렇게 들어서 열면 비상구급약들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는 컴프레서 호스예요. 자, 그리고 얘는 발판을 삼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안에 보면 조명도 있고, 테두리에 러버가 다 되어 있고, 외부에도 여기 실리콘이 다 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차의 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마감이 막 시원치만은 않아요. 이 안에도 보면은 전원 연결 장치가 있고요.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저 반대쪽 문을 이렇게 딱 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쪽에서 뭐 공을 꺼내야 돼. 근데 엄마 아빠는 이쪽에 있어. 아이들은 저쪽에 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저기까지 가기 귀찮잖아요. 그렇다고 키 작은 아이 보고 이 위에 있는 스위치 누르고 열어라 할 수도 없고, 엄마 아빠가 여기서 이것만 눌러주면 되는 거지. 야, 문 열었어. 거기서 꺼내서 가져가. 뭐 이러는 거죠. 좀 아이디어하네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있어도 써야 괜찮은 거지. 안 쓰면 무용지물이에요. 얘를 살짝 들어서 한번 볼까요? 그 연결 상태나 이런 것들은 막 되게 튼튼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하진 않습니다. 지금 5피트가 채 안 되죠. 보통 포드 F150 중에 스탠다드 베드가 5.5피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짧은 거죠. 그리고 옵션으로도 트렁크 길이를 길게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긴 짐을 싣거나 뭔가 이 안에 대용량 짐을 싣거나 이럴 때 짐을 세우지 않으면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여기 스포일러가 이렇게 있죠. 이것도 다운포스를 위한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LED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뒷자리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무릎 안 닿네 이렇게 하실 분 계시지만, 앞자리를 제가 운전한 것보다 앞으로 당긴 거고요. 엉덩이를 뒤에 많이 붙여서 앉은 거거든요. 허리를 많이 세우고, 뭐 공간적으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앉아봤는데 헤드룸도 거의 없고요. 좀 편안히 이렇게 앉거나 앞에 저 같은 사람이 앉으면 되게 뒷자리가 많이 좁아진다는 거를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조수석 자리를 조금 뒤로 밀어서 약간 편안하게 앉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다리가 들어갈 공간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뒷자리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이 R1T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고리를 당기면 핸드폰이나 아주 작은 태블릿 PC 정도 들어가는, 태블릿 PC 안 들어가겠다, 이만한 사이즈 없죠. 아무튼 핸드폰 정도, 아주 깊이가 얇은 그런 수납 공간이 있고, 컵홀더 있고요. 컵홀더의 조임은 포드스럽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열면 그 외부의 수납 공간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물건을 집을 수 있죠. 이렇게 닫을 때는 이렇게 당겨서 내리면 돼요. 이거 괜찮네. 유아용 시트 고정고리도 여기 있고요. 뭔가 기능적으로 특별함은 없고, 다만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헤드라이너도 알칸타라 재질로 돼 있고, 뭐 여기 보이는 이 포인트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금장고리 같은 거 돼 있고, 그래서 고급전 보입니다. 그리고 다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뭐 이거는 R1S랑 똑같죠. 고급스러운 보이는데 실제 이 차의 뒷자리에 앉아서 뭔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정도는 아닌 걸로 보여요. 다시 한번 내려서 앞자리를 제가 운전하는 위치로 조정을 다시 해봤어요. 확실히 많이 좁아지는 거를 느껴지죠. 아유, 불편합니다. 저는 참고로 키가 6피트, 그러니까 183이에요. 키 큰 사람 2명이 앉기에는 너무 좁다. 하지만 집에 아이들이 어려도 키가 클 수 있어. 집에 식구가 2명은 키가 크고 2명은 키가 작으면 충분히 가족용 차도 될 수 있는 리비안 R1T로 보이고요. 실내 공간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된다면 R1T보다는 R1S 사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저번에 봤던 그 R1S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뭐 그 영상으로 대체를 할까 하고요. 제가 그래도 놓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는 그 차가 그 구독자님 차라 제가 막 이것저것 쉽게 만들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손님 입장에서 타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것저것 만져보려고 해요. 보면 드라이빙 모드 이렇게 있어요. 스포츠, 컨설브, 스노우, 오프로드, 토잉. 오프로드 하면 차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은 저번에 다 알려드렸죠. 승차감 조절, 그리고 브레이크 리제너레이션 조절, 스테빌리티 조절, 그리고 차 높이 조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차 문 닫고 여는 거 리모트 컨트롤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컬리전 워닝이라든가 이머전시 브레이킹, 차선 변경 워닝, 뭐 이런 것들 들어있고, 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거 여기 있고요. 업데이트 하라고 돼 있네. 인스톨러 하면 65분. 이거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차 문을 잠글 때 라이트를 여기 들어오게 하겠냐 뭐 말겠냐,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겁니다.
리비안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는 게 낫겠죠. 찰징할 때 여기 그린색 라이트가 앞부분에 그리고 뒷부분에 들어오게 할지 말지 이것도 끄고 켜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앱이 좀 많이 없어요. 이건 앞으로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거라고 제가 저번에 R1S 때도 말씀드렸죠. 이 컬러 이름이 LA 실버라고 하고요. 쿼드 모터고 현재 어떤 휠이 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360도 카메라 있고 프론트 카메라 또 비춰주고 여기는 후드 여는 거. 이 차는 후드 열었다 닫았다 자동으로 할 수 있죠. 제가 테슬라 오너한테 야 리비안은 그거 자동으로 할 수 있어 이랬더니 테슬라 오너가 이랬습니다. 그거 알리바바 스티어링이나 사이드미러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음악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이퀄라이저 음역대별로 다 선택이 가능하고 차고 마크가 있죠. 자기 집이 차고가 있을 경우에 그 차고를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리모컨을 여기에 입력해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있고 여기는 센터 콘솔 박스인데 오 되게 깊은데? 거의 팔뚝 다 들어가요. 이 안에 쿨링이나 히팅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여기 있고 스피커, 분리형 스피커 있습니다. R1S 때도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분리하면 이런 소리가 나고 요거는 차 밖에 가지고 나가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뒷자리 공간에는 다른 트럭도 뭐 대부분 의자 밑에 수납 공간이 있죠. 네, 이 리비안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바짝 밀어서 저 의자 끝까지 다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자를 끝까지 올리려고 하면 조수석 의자가 좀 앞으로 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어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운전석 도어에도 이렇게 당길 수가 있죠. 좀 많이 뻑뻑해요. 운전석 도어는 이렇게 길어서 약간 요 가운데를 정확히 당겨줘야 양쪽에 삐뚤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뒤를 보면 요 중간 덮개가 하나 있잖아요. 이 중간 덮개가 많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한 대략 한 2-3cm 정도. 그래서 요 정도의 공간도 좀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중간 커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버튼은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저번에 R1SA에서 오늘 R1T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 앞부분에 들어간 기능이나 뭐 옵션 이런 것들은 R1T하고 전혀 R1S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기만 했고 그러면 이 차를 더 타보면서 한 번 더 느껴보도록 하고 평소에 전혀 쏘지도 않을 뿐더러 스포츠 모드 한 번도 안 놓는 이런 운전자가 이 차를 몰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와이프 붙잡고 운전 억지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는 느낌이 어때? 악셀레이터 무겁진 않아? 좀 무거워. 좀 무게감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 이 차 무거워? 어? 이 차 무거워? 무겁지 그럼. 순간적으로 악셀을 살짝 놓을 때도 있고 살짝 밟을 때도 있고 지금 너 하거든? 그게 아우 나 뒷자리로 다 와. 멀미를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 멀미까지는 안 느껴지는데 몸에 힘을 안 주고 있거나 그냥 넉넉고 있으면 약간 살짝 어지러운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고성능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악셀레이터를 표현하는 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 놓지 않더라도 악셀레이터 밟는 느낌을 아주 쫀쫀하게 해놓는 거지. 보통 그렇게 세팅을 많이 하긴 하거든. 리비안은 운전해야 되는 차다. 이거 멀미 심한 사람이 옆자리나 뒷자리 앉으면 힘들어할 것 같아. 오늘은 리비안 R1T 타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차도 고성능 전기차라서 어떤 밟는 느낌, G포스를 느끼는 느낌 이런 것들 어느 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스펜션의 압력 조절 그리고 높낮이 조절 이것도 어떤 차와 비교해도 성능이 아주 우수할 만큼 그 능력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 그런 차거든요. 다만 이 차는 트럭의 기능을 비교해 봤을 때 베드 사이즈가 약간은 좀 아쉽다. 그리고 거기에 첨부된 여러 기능들 특히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 왜냐면 이 차는 1억이 훨씬 넘는 10만 불이 훨씬 넘는 그런 차잖아요. 테일게이트 정도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이 다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리비안은 스타트 기업이잖아요. 처음에 나와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차를 만들어냈으면 더 좋았겠지만 소비자는 그래도 냉정하다. 스타트 기업이라서 이건 봐줘야지 하는 건 없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 해내야만 되는, 그래서 고칠 것들은 빨리 고쳐내는 그런 리비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캐나다 기준으로 오더를 했을 때 4개월 안에 받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리비안 R1T를 구매하고자 하신 분들, 그 중에
너무 오래 걸리던데? 그러면서 구입을 미뤄왔던 분들은 지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차는 포르쉐 센탈랭리라는 곳에 중고차로 나와 있잖아요. 한 6,000km 정도 된 차인데 새 차 가격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뭐 요 차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이 차 얌전히 몰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무튼 오늘도 이 리비안 R1T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들어가세요. 안녕. 빠이.